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뒤에 보이는 사진 영상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로 어제 발의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인데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 좌우 또는 뭐 여야 이러한 뭐 정치 이념의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판단 기초 하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개의 쟁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될 만한 것인가, 즉 탄핵 소추 사유로서 삼을 만한 것인가, 해당 법관의 어떤 관련 혐의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법관은 2월 말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퇴직 직전에 있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실효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이 탄핵 소추를 우리가 정당한 탄핵 소추 발의로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두 개로 나눠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탄핵 소추 사유로 삼을 만한가, 이 해당 법관의 혐의가 관련해서 일단은 그 탄핵 발의안, 소추 발의안을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그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어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이 보이죠? 이 탄핵 소추안에 의하면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 사안입니다. 한 사안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뭐 직업 공무원제도, 그다음에 적법 절차 원칙, 그다음에 법관의 독립, 이러한 헌법 규정 조항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혐의 사실을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세월호 7시간 세월호 그 사건 때 그 가토 다스야 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 그 신문에 어떤 그 기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좀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었죠. 그런데 그 재판,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서 이 그 해당 법관이 그 관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 혐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경에 그 야구 선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2명에 대한 그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검사가 이제 700만 원 약식 명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 판사가 그 사안을 봐서 이거는 그냥 약식 명령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해서 해야 할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약식 명령으로 종결해라라고 이렇게 정령했다라고 하는 이제 또 사안입니다. 요 사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안은 뭐냐면 쌍용차 2014년이네요. 그때 이제 쌍용차 한창 좀 그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이제 체포 치상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여기에 좀 이제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제가 탄핵 소추 발의안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아무튼 이렇게 요 세 가지 사안에서 그 헌법상 뭐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혐의와 관련한 이른바 이제 사법농단 사건들 있었죠. 그래서 관련 법관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요. 했었는데 이 해당 법관에 대한 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이 혐의에 대해서
작년이죠. 작년에 그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2월 달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무죄의 이유가 여러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혐의 사실은 그 이 판결에 의하면 혐의 사실은 인정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유에 그 혐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다만 법리적인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는 법리상 그 직무상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그런 직무상 권한은 그러니까 개입은 했지만 그 개입에 관한 어떤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이 판결문, 이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물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또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만하다, 삼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일단 뭐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데 뭐 억지 탄핵소추 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뭐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해당 법관은 말 그대로 2월 말에 이제 퇴직을 한단 말이죠. 퇴직을 하는데 과연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재판의 성격상 이 탄핵소추 발의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그 탄핵소추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났다 하면 이른바 이제 파면이 되는 것인데요. 파면은 이른바 이제 공직에서 내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공직에서 내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뭐 이번에 모레 이제 아마 그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표결이 돼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2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이제 2월 말에 퇴직이 되는 이 법관에 대해서 2월 이후가 되면 이 탄핵 소추는 이른바 각하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아예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탄핵 소추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 이 법안을 발의한 탄핵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이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기를 일반 공무원과 같이 이 대법원장이 해당 법관의 사표 수리를 보류를 하고 그러면 일단 퇴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퇴직을 제한시켜 놓고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뭐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과연 그 법령 규정과 그다음에 법리상 맞는 것인가, 그런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그러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사표를 하더라도 그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퇴직을 제한해서 그러한 뭐 징계 또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점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 인사규칙에 보면 그 판사는, 법관은
그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연임 불희망원을 대법원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불희망원, 나는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대법원장에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면 그 임기 만료, 즉 2월 말에 자동으로 퇴직이 되는 것이죠. 그 법관 인사 규칙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어떤 관계 법령에 아까 일반 공무원과 같은 그런 퇴직 제한 그 제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탄희 의원의 그 말과 다르게 이 해당 법관은 탄핵 소추가 발의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연임 불희망원을 수리가 되어야 뭐 퇴직이 된다. 이제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2월 말에는 탄핵 소추가 만약에 표결을 통해서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표결을 통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그 사건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2월 말에는 이 해당 법관은 퇴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탄핵 소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탄핵 소추를 할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당 법관은 이미 요 사유와 관련해서 또 법원에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예, 견책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물론 언론 보도에는 이 견책 징계에 불응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미 징계로 견책까지 받았는데 퇴직 후에 이 해당 법관은 변호사로서 등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그 5년인가요? 그 변호사 등록이 제한이 되는데, 이미 이제 견책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과연 탄핵 소추의 의미가 없고 실효성도 없는 이 탄핵 소추 발의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효과가 없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남용 아닙니까? 이른바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탄핵 소추 발의권 남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공권력을 실효적이지 않는데, 효력이 없는데, 효과가 없는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권력의 정당하지 못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그러면 이런 탄핵 소추는 무엇이냐? 해당 법관에 대해서 망신을 주자라는 것밖에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망신 주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해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특히 지금 현 집권 여당에 매우 불리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작년에 1심 무죄 판결 나오고 나서 하지 않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퇴직 직전에서야 이 해당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다른 법관들에게 뭔가 압박을 주는 것 아니냐. 냉정히 말하면 협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작년 2월 달에 무죄 판결 나올 때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하느냐. 오히려 지금 이 탄핵 소추안 발의한 측에서는 이 탄핵 소추 발의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와서 탄핵 소추, 그때 작년에 탄핵 소추 발의하지 않고 이제 와서 실효성도 없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직무유기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떤 좌우 또는 뭐 여야 이런 정치 이념 어떤 진영 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고, 그런 법과 원칙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 이 탄핵소추 발의는 매우 부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법관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서 법과 원칙의 어떤 그런 기초, 판단의 기초에서, 기초 위에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